브라드가 보여 있고, 이게 자궁 임신하고 구별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죠. 그때는 성교를 했는지 혹은 유린 HCG 임신 테스트를 해서 임신인지 여부, 또 히스토리를 잘 물어보고, 만약에 성교가 없었는데 뭐 한 2개월도 기다렸는데 없었다 그러면 배란 통에서 납치돼 가지고 출혈이 많은 경우, 여기 깜짝 놀란 출혈이 많을 때는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황체가 되고, 여기에 요 주위에 하이퍼에코이간 이렇게 에어리가 이렇게 골프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제스테론이 나오는 거죠. 이것을 좀 아웃라인을 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은 산부인과 요거 이상이 있다고 보면 안 되죠. 배란 때니까. 그래서 이 무록이 이 폴리큘러 시스트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게 바로 수술하면 안 되고, 이제 요건 허상이죠. 한 8주 동안, 2개월 동안 기다려봐야겠고, 그래도 안 없어진다 그랬을 때는 수술을 할 수가 있죠. 한 번 더 한 3개월까지 더 기다려보고 수술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최소한도 2개월 이상은 기다려보고 안 없어진다 그럼 그건 없어지지 않는 혹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수술할 수도 있어요.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이거 혹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다려본다. 한 2개월 동안. 우리가 난소 종양은 여러 가지 증상이 팽만, 부편감, 복통, 소화불량, 압박 증상, 대소변식 불편감, 물론 이제 진출혈이 있으면 산부인과 질환이니까 간단한데, 이 소화불량이 있고 복통이 있다. 그게 소화관 질환과 이렇게 연관성이 있으니까 소화관 초음파도 필요하다면은 보는 것이 좋겠고, 산부인과도 필요하다면 슬쩍 이렇게 풍부를 해서 또 청구도 하고, 이렇게 이웃 그 장기니까 1대1은 안 되죠. 1.5로 이렇게 해야죠. 어느 한쪽은 수가가 많은 것을 1로 하고 적은 쪽은 0.5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오바리 난소는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딱 보이죠. 이렇게 이제 길이를 잠깐만 17, 10, 이제 솔리드 매스가 보이고, CA를 체크해 봤더니 120. 요거 이제 난소 종양 마크인데, 물론 다른 데서도 일어나지만은 난소 종양 마크가 이렇게 많이 CA 125가 많이 증가돼 있죠. 그다음에 소화불량이 있고 아노렉시아, 이것만 가지고는 소화관 질환인지 어쩐지 구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소화관 초음파도 같이 보면서 산부인과도 같이 봐서 복부에 어떤 디스텐션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난소를 봐서 여기 난소가 나타나 버리면 완전 필요 없는데, 난소가 이렇게 나타났다 그럼 반드시 도플러를 띄워야죠. 그래서 이렇게 브라드 플루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버리의 어떤 네오플라스거나 악성 종양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형종 테라토마, 메이트리스 테라토마를 하는데, 비나인 오바리언 투모리에서 가장 많습니다. 도모이드 시스트라고 그러죠. 요 내부에 요 패티, 요 지방질, 요 헤어, 요 이빨, 보온 이런 등등이 있을 수가 있고, 요 프리드 내부리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빨이라든가 여기 뼈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후방 음량이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액체물에 진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테라토마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틀림없이 테라토마. CT나 MRI를 안 찍어도 요것만 보고도 이게 테라토마이다. 비나인 오버리안 투머에서 모스트 코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는 이렇게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50% 이상에서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티시나 보온, 이렇게 후방 음량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톨션, 이게 톨션이 꼬이는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이 더모이드라든가 펑셔널 시스트가
복부에 조금 이렇게 띄워져 있으니까 톨션이 잘 될 수가 있어요. 톨션이. 트위스트, 톨션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이게 브라드가 이렇게 트위스트 바스큘라 페디클이 보일 수가 있고, 이 꼬였으니까 이쪽으로 혈액이 가지를 못하죠. 이쪽이가 굉장히 난소가 이렇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어브도미널 페인이 있습니다. 어브도미널 페인. 이게 굉장히 어브도미널 페인, 이게 딱 복부를 하면 만져져요. 만져주고 굉장히 통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초음파를 떼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톨션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톨션, 바로 그냥 이거는 톨션을 풀지 않고 바로 혹시라도 스롬보시스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걸 바로 묶어서 이렇게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자궁 내막종, 이게 자궁 내막에 있으다 저기 다른 부위에 있는 거, 특히 이제 난소에 있을 수가 있어요. 난소에서 굉장히 이 자궁 내막에서 이제 생리를 하고 거기서 탈락이 되는 건데, 이 자궁 내막 조직이 이게 난소라든가 나팔관이라든가 혹은 다른 쪽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데 직장이라든가 이런데 있으면은 이렇게 생리를 여기에서 하게 되는 거니까, 생리를 여기서 하게 되니까 굉장히 생리할 때마다 굉장히 통증이 아주 심하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니까 초콜릿 모양으로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녹색물 같이 이렇게 되고, 이 초음파를 보면은 이렇게 아주 흐물흐물 이렇게 할펴그려가고 이렇게 아주 이것은 좀 된 것이고,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피가 보이니까 피가 이렇게 안의 근육으로 보이고, 엉켜 있는 부분은 또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하면 히스토리, 생리 때 굉장히 통증이 있는가 보고 초음파를 띄워서 대부분이 난소에 또 잘 생기니까 또 콜레스테롤도 생기고 이런 것을 보면은 어렵지 않게 자궁 내막종을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궁 내막종, 이게 만약에 이게 자궁 근층에 자궁 내막 조직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자꾸 생리를 하니까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자궁 내막종 이렇게 시스트가 하고 에코가 하고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면은 하고 히스토리를 물어보고 그러면은 벌집 모양으로 보이면 자궁 내막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불임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완전히 거기에 가지고 여기에 유착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하기도 힘들죠. 자궁 내막은 이제 골반 염증이 자주로 생기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젊은 애들이 잘 이렇게 이제 성교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질을 통해서 염증 균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궁 내막이라든가 나팔관이라든가 또 난소라든가 이렇게 균이 이렇게 옆으로 가면은 난소, 또 이쪽으로 통해서 나팔관으로 가면은 나팔관에 염증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염증이 이렇게 생기면은 불임이 될 수가 있죠. 불임이.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를 봤을 때 이렇게 여기 이제 자궁이고 여기 내부에도 이제 이렇게 염증이 생기니까 이렇게 이제 안에코이 가고 내막이 여기 이제 옆에 나팔관에 이렇게 난관벽이 이렇게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물이 고여 있을 때가 있으니까 종대가 생기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아랫배가 조금 불편하고 굉장히 통증이 좀 있다 이렇게 할 때는 물론 이제 안티를 써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게 이렇게 나팔관에 염증이 생기면 이제 불임이 잘 생기죠. 이렇게 염증이 골반 염증이 생기면은 종양도 생길 수가 있고 농양도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여기 나팔관이 이렇게 물이 고여 있으니까 튜브가 이렇게 난간 종대가 액체로 이렇게 전류되어 있죠. 이 불임이 될 수밖에 없죠. 핀브리아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난소를 잡아내야 되는데 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래서 자궁의 임신을 한번 보겠는데 이게 요 임신낭이 자궁 내에 있어야 되죠. 근데 다른 쪽에 유트라인 밖에 쪽에 있는 경우 이제 액토피 여기 이제 어디 내막이 있겠죠. 이렇게 자궁 내에 이렇게 요게 딱 보면은 이 뛰는 것이 보여요. 뛰는 것이 보이고 또 멘스를 한번 걸르죠. 한두 번 이렇게 그리고 또 임신 반응 테스트 해야 때는 포지티브가 나타나고 물론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타나고 투부에 대한 만약 임신하게 되면 요거 자궁의 임신은 여기가 더 에코예요. 요거는 콜프스 루테움인데 콜프스 루테움도 에코가 이렇게 있지만 이것보다 더 자궁의 임신은 이쪽이 더 에코하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궁도 찾아야 되죠. 자궁 밖에 임신이니까 자궁 내에는 아무것도 이상이 없는데 자궁 밖에 이것이 있다. 그리고 심장이 뛰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더욱더 확실하게 자궁의 임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인트라이스무스 여기를 이제 인트라무랄 부분, 이스무스 부분, 앰플라 부분, 인fundibulium 부분인데 요 인fundibulium이 요 배란이 될 때 이 난소를 여기서 딱 잡아요. 딱 잡아서 나팔관에서 난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성교를 할 때 정자가 이렇게 자궁 입구로 들어가서 이 나팔관에서 수정이 돼서 일주일 만에 이게 자궁 내로 착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핀브리아가 염증이 생기면 뭐 생기면 이거 난소를 잡아낼 수가 없죠. 잡을 수가 없죠. 이게 난소를 잡아서 이게 딱 대기할 수가 없죠. 앰플라에 가서. 이게 여기 염증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궁의 임신은 만약에 되면은 통증, 생리가 걸려질 수가 있고 브리딩이 있죠. 근데 브리딩이 있으니까 생리인지 아닌지 좀 알기가 힘들 중에 히스토리를 잘 물어봐야 되고 또 임신 테스트를 했을 때 베타 HCG가 올라가고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우리가 해보는 거죠. 모든 임신의 2%가 자궁의 임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앰플라 부분이 제일 가장 90% 이상 가장 많다. 자궁의 임신 이 부분이 이게 자궁의 임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궁의 임신 이 할로우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주위에가 빌레이가 있으니까 트로포블라스트의 태반이 있기 때문에 컬러를 띄워보면은 이렇게 브라드 플로우가 이렇게 트로포블라스틱 브라드 플로우가 이렇게 보이죠. 뭐 이상이 있다 하면 반드시 컬러를 띄워보죠.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어떤 이상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컬러를 띄워서 어떤 것을 봐야 되죠. 그러면 좀 더 진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자궁 임신은 이 자궁 내막에만 임신이 돼야 돼요. 이 자궁 각에 임신이 된다든가, 난간 이스무스에 임신된다든가, 이 앰플라 부분이 95%죠. 앰플라 부분이 임신된다든가, 인fundibulium이 임신된다든가, 난소에 임신된다든가, 자궁 경부에 임신된다든가, 이러면 자궁의 임신이죠. 자궁 내부에만 임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궁 각에 임신이 되면은 만약 이것이 언젠가는 이게 더 이상 어느 정도 임신이 지속될 수가 없으니까 많이 지가 커봐야 뭐 3개월 그 내에 터지죠. 터지면은 받는 그 출혈이 있어서 응급을 요하는 수술이 되는 거죠. 여기 나팔관도 지가 자라봐야 얼마나 자라겠습니까? 임신이 유지될 수가 없죠. 지금 많이 자라봐야 뭐 12개월 이렇게 언젠가는 터지죠. 터지지 않고 이렇게 핀브리아를 인티fundibulium을 통해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자연적인 임신이 나팔관 임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연적인 치유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게 자궁 임신은 여기 자궁 각에 여기 자궁 이거 딱 붙어 있는 거죠. 각에 나팔관의 임신이 여기 딱 보이죠. 여기 뛰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어느 정도. 근데 자궁하고 난소가 똑같이 임신되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아주 신기하지만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자궁 내는 놔두고 나팔관을
나팔관에 있는 임신을 없애버리는 수가 없애야죠. 요거는 살리고 요것은 없애는 방법을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궁임신 여기가 피가 많이 고여 있을 때니까 요거 테나크림을 자꾸 올려서 요 쿤데스에게 브라에게 찔러서 보는 거죠. 보는 거죠. 그래서 자궁의 임신 같은 경우는 안코르드 브라드, 응고가 안 된 브라드가 시커멓게 아주 이게 나오는 거죠. 응고가 되면 그건 자궁의 임신이 아니고 다른 거죠. 그래서 안코르드 브라드, 응고가 되지 않는 브라드를 보고 거의 유린 HCG가 네거티브고 베젤러 브리딩이 있고 또 임신낭이 설사 나팔관이라든가 다른 데서 보이지 않더라도 자궁의 임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수술을 해야죠. 근데 정상난소, 난소는 요거 아까도 말한 바 같이 여기 다낭성 난포입니다. 다낭성 난포라는 것은 아주 적은 여기 6개 이상 1 내지 2mm 아주 적은 것이 6개 이상 염절묘형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다낭성 난소입니다. 이게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배란자 난포, 요 도미넌트 폴리클이죠. 정상 난소 이렇게. 이게 다낭성 난소, 이게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데 이런 경우는 간혹 희귀하게 이제 잘 배란이 안 되는 수가 있고 이제 배란 유도제, 배란 불임이 돼가지고 배란 유도제를 썼을 때 다낭성 난포가 생길 수, 하이퍼 스티뮬레이션이라고 이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폴리시스트 오바리 이렇게 이제 2 내지 10mm 이렇게 염절만 6개 이상 이렇게 보이는 경우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LH 호르몬이 FS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경우입니다. 이걸 다낭성 난포로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난소에 들어갑니다. 이제 크기가 난소 크기는 정상에 들어가니까요. 마이오마 아주 흔하죠. 비나인 우트라인 튜머 중에서 가장 많고 파이브러스 컨젝티브 티슈하고 스무스 마슬 셀이 일로 이렇게 돼 있고 월경량이 많고 월경량이 많으니까 빈혈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월경통이 있고 어떤 소변도 꽉 눌리니까 방광을 눌리니까 소변도 자주 오게 되고 어떤 만지면 덩어리가 있을 수가 있고 압박이 있을 수가 있고 통증 이런 것들이 심하다 하면은 수술의 인디케이션이 되는 거죠. 가장 부인과 질환에서 맞는 비나인 오바리안 툼도 most common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줄기형 마이오마도 있고 근육 내에 생기는 거, 또 자궁 내막에 이렇게 생기는 거, 또 장막 세로사에 생기는 경우, 또 자궁 경부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 근육 내에 생기는 이렇게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돼요. 물론 여러 가지 형태는 많습니다만 근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궁성은 자궁 내막에 있어야 될 조직이 이렇게 근육 중에 있는 게 근육 중에 자궁 내막 중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생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자궁 내막이 이렇게 밀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치 이렇게 볼지 모양으로 생길 수가 있고 근종과 구별하기가 힘들죠. 가장 특징적인 것은